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13장 중력 7번째 이론 설명인데요. 케플러의 제1법칙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타원 궤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타원의 초점에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지구가 도는 궤도는 타원 궤도이다라는 거를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중심력장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장은 중심력장의 한 일부인데 일반적으로 중심력장에 놓인 물체의 궤도 방정식을 풀 거고요.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인 그 중심력장에서의 중력을 대입했을 때 그것은 타원 방정식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R 헤타 방향이죠. 이 그림을 보면 되는데요. 그림에서 이 중심 항상 이 물체가 중심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FR의 R 헤타는 그래서 질량을 M이라고 보겠습니다. NTT의 이거죠. 이게 뭡니까? 그 위치 벡터의 그러니까 극좌표계입니다. 위치 벡터의 2개 미분, 즉 가속도 벡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여기서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이거 M을 태양이라고 보고 얘를 이제 뭐 다른 색으로 할까요? 얘를 대문자 M을 태양이라고 보고요. 대문자 M을 태양이라고 보고 소문자 M을 뭐 지구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얘에 대한 환산질량, 원래 얘는 이제 환산질량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서로 다른 두 물체에서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과 반작용만 작용한다. 이 시스템 안에서 그렇다면 어느 한 물체에 대한 상대좌표죠. 여기서는 이제 태양, 충분히 질량이 큰 물체의 상대좌표를 계산했을 때에 그것에 이제 작용하는 질량은 이렇게 요 환산질량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요 충분히 질량이 태양처럼 태양과 만약 지구를 비교했을 때 충분히 크다면 요 환산질량 값은 뭐랑 비슷하다? 거의 뭐에 근사하냐면 지구. 그러니까 충분히 작은 물체의 질량에 근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 벡터를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속도 벡터가 되는데요. 이 가속도 벡터를 극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름 방향의 성분, 이게 지름 성분이고 얘는 접선 성분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엔 접선 성분에는 힘이 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엔 토크가 제로라는 거죠. 토크가 제로라는 거고, 그리고 지름 방향의 성분만 FR이라는 이런 중심력 장의 어떤 크기가 미지의 장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케이스죠. 이 두 번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가군동량 보존을 증명할 수가 있죠. 이것은 뭐 앞에서도 충분히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가군동량 N은 R 크로스 P로 놓고요. P, 즉 선운동량, 그 점에서의 접선 방향의 선운동량은 NV. 그죠? 그러면 얘를 밖으로 뺄 수가 있을 것이고, 말을 잘못했는데 얘는 접선 방향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의 그러니까 선운동량이에요, 그냥. 그랬을 때 이 V를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V는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면은 얘는 0이 되고 얘만 살아남아. 그래서 R 헤타 크로스 세타 햇은 이 둘 다 수직인 Z 햇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성분은 MR 제곱의 세타 닷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흔히 말해서 I 오메가 이렇게 되죠. I 오메가. 여기서 I는 뭡니까? 그죠? 회전관성. 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자는 거야. 얘를 양변에 미분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요. 얘를 R제곱에 오메가 각속도를 미분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요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요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 조건을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얘는 결국에 0이 되겠죠. 아니다. 얘 정확히 하면 요 조건이겠네요. 그죠? 요 조건이겠다. 그렇지? 얘를 이렇게 빼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활용을 하면 결국에 0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시 말하면은 가군동량의 변화율은 없다는 거니까, 그죠? 항상 가군동량은 일정할 것이고, 얘가 일정하니까 결국에는 L이 MR 제곱의 세타 다시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M분의 L, 즉 M분의 L 단위 질량당 강운동량 역시도 일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됐죠? 그거를 소문자 L 이렇게 놔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심력장에서의 우리 궤도 방정식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 궤도 방정식.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궤도를 그리느냐 이제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순수하게 뭐냐면 세타 위치에 따른 뭐죠? 그 각의 위치에 따른 뭐를 구하려는 거야? 그 궤도를 구하자는 거야. 위치를 구하자는 거예요. 여기 다시 말하면 이게 원래 t에 대한 방정식이야. 이거는 원래. 근데 변수를 세타에 대한 방정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야. 그래서 각에 따른 위치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 r을 u의 인버스라고 나보니까 u분의 1로 이렇게 놔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거거든. r2 이거 r 이게 t에 대해서 이계도 함수잖아요. 그죠? t에 대해 가속도 벡터란 말이야. 그러려면은 r 돛은 이렇게 되겠죠. r 돛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미분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u가 세타에 대한 함수라고 한번 봐볼게요. u가 세타에 대한 함수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세타 닷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t에 대한 함수겠죠. 근데 세타 닷은 그죠? 뭐였습니까? 세타 닷은 r제곱분의 l이잖아. 그치? r제곱분의 l인데 r제곱분의 l은 u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요. l의 u의 제곱이 돼서 얘가 약분이 돼서 결국에는 rl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단위 질량당 가운동량의 du over d 세타라는 거야. 즉 u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r2 닷을 구해야 되니까 r2 닷은 결국에는 얘는 du over d 세타라는 거는 세타에 대한 또 함수잖아요.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얘를 세타로 미분하고 그 세타에 대한 함수니까 세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각속도가 될 겁니다. 그렇지? 근데 각속도는 알다시피 LU의 제곱이잖아요. LU의 제곱.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R의 2닷. 그러니까 R에 대한 가속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입해주면 됩니다. 얘를 요 식에다가 대입해줘서 정리해주면 어차피 R은 U의 인버스가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안에 있는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 마이너스 곱해서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준 다음에 공통된 거 빼주고 얘를 정리하면 비로소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 미분 방정식. 그러면 결국에 이 미분 방정식은 아주 흔한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선생님도 아직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게 쉽게 아마 풀리는 미분 방정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u를 구해주면 되잖아요. u를 세타에 대한 함수를 구해주면 결국에는 u는 어차피 r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가 나올 거예요.